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단원인데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면 좀 힘들어하는 애들 있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명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문장이나 식이 있는데 이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눈으로 딱 보잖아. 그걸 읽었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해요. 자,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도대체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쌤이 예를 들어 볼게. 사자는 포유류이다. 포유류. 그리고 포유류는 사자다. 이렇게 두 문장을 딱 쓰면은, 자, 봅시다. 사자는 포유류이다. 이게 맞는 문장인 것 같니? 틀린 문장인 것 같니? 자, 느낌으로 그냥 이야기해야 돼. 사자는 포유류이다. 맞는 문장 아닐까? 자, 맞는 문장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포유류는 사자다. 이 고개가 약간 갸웃갸웃거리지. 포유류가 사자가 맞나? 자, 얘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쌤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게 무슨 원리로 이루어진 거냐면, 우리가 문장은 쉽게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 그런데 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관계가 주어가 서술어에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 주어가 서술어에 포함돼. 그때는 바로 이 문장은 참이 되는 문장이야. 그런데 주어와 서술어 관계에서 서술어가 오히려 주어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 이런 문장은 거짓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규칙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런 규칙이 있는지 몰랐지, 그지? 근데 이런 규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명제라는 것은 이 지금 주어와 서술어 관계에 있어서 주어가 서술어에 포함되는 그런 문장이나 또는 식이 바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쌤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명제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뭘 배우냐면은 P이면 Q이다 라는 이런 명제를 배워요. Q이면 P이다.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P가 주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뒤에 나오는 Q가 서술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서술어에 포함될 때 바로 참인 명제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P가 Q에 포함될 때 우리는 참인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포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집합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거든. 포함된다. 즉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는 이야기야. P가 자, 집합을 쓸 때는 쌤이 대문자로 쓸게. P라는 집합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이런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라는 이야기고, 부분 집합.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집합 P의 모든 원소가 바로 집합 Q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지금 쌤이 명제 중에서 참인 명제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했는데 주어나 아니면 P면 Q이다 할 때 왼쪽에 나온 이 부분이 오른쪽 부분에 포함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참인 명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조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조건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값이 주어지잖아. 어떤 값이 주어지면 주어진 값에 따라서 주어진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즉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방정식이 가장 대표적인 조건인데, 방정식을 쌤이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 2x-4는 0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자, 이 방정식은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니 없니? 모르지. 그런데 x가 2면 2x-4는 0이다. 자, 보세요. 얘는 지금 p이면 q이다 라고 쌤이 썼는데, 바로 p면 q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예요. 지금 x는 2다 이러면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명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2x-4는 0이다 이렇게 써도 얘도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면으로 연결해버리면 바로 x-2이면 2x-4는 0이다라고 쓰면 얘는 바로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 이 부분이 서술어가 되면서, 자 보세요.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얘를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집합의 원소로 한번 써볼게. 얘를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는 x의 값은 2지. x자리에 2를 넣으면 좌변도 2고 우변도 2니까 성립하잖아. 얘를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도 2예요. 그러면 자, 2라는 이 집합은 바로 주어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정을 참이 되도록 하는 P의 진리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2는 Q를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 집합이에요. 진리 집합. 그러면 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에 포함이 되면은 참이 된다고 했는데, 얘도 2를 원소로 갖고 얘도 2를 원소로 가지니까 얘가 얘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 거예요. 만약에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자, x-2 x-3은 0 이면 x는 2이다 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명제는 얘하고 얘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예요. 첫 번째, 이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은 x에 2를 넣어도 성립하고 3을 넣어도 성립하니까 이 진리 집합은 2와 3을 원소로 가져요. 자, 얘는 x에 2를 넣을 때만 성립하니까 2를 원소로 가지는 진리 집합이에요. 그러면 자, x-2 곱하기 x-3이 0이면 x는 2다라고 말했을 때,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얘가 참이 아닌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명제라는 것은 주어나 가정 부분이 이 뒤쪽 부분에 포함될 때 참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는 바로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쌤이 지금 명제에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명제는 우리가 명제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명제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문장은 바로 명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문장은 명제가 되고, 그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포함 관계를 P이면 Q이다라고 이면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주어를 P라고 놓고 주격조사 있는 이가를 쓰지 않고 이면을 쓰면은 P이면 Q이다라고 썼을 때, 그랬을 때는 얘를 주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얘 이름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 이름은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술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자, 이렇게 가정과 결론에 해당하는 애들은 명제가 아니고 따로따로 봤을 때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건. 이 조건은 뭐냐?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도 똑같이 P의 진리집합이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 그때 참이 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상황이 아닐 때는 바로 거짓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 있지? 수학에 너무 어려운 책으로 욕심내지 말고 처음에 수력충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력충전. 수력충전으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수학의 바이블, 신수학의 바이블, 신수학의 바이블, 유형편인 밥 있지, 밥, BOB, 신수학의 바이블, BOB, 이 두 권으로 아마 방학 때 시작을 하면은 방학이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자, 만렙 PM 있지, 만렙 PM과 AM은 쉬워서 안 됩니다. 만렙 PM과 그리고 고쟁이를 가지고 계속 풀어주면은 아마 내신 시험에서 거의 한 1, 2등급까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